페이지 5번 동기 임피던스 5옴. 예? 화면에? 예. 아, 그것도 기억구나. (5번에) 보면은 임피던스가 5옴이고요. 그 다음에 기전력 차이가 100, 200? 예. 100V. 예.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 말을 그림으로 그리시면 임피던스 그냥 이렇게 그려버리시고요. 임피던스 5, 두 대라고 그러네요. 발전기 이렇게. 예. 어차피 빙의 처리할 거니까요. 네. 두 대 삼상공기 발전기에 병렬 운전한다 어쩐다 그런 말 없죠. 그래도 얘는 병렬 운전입니다. 직렬 운전 하질 않기 때문에요. 네. 어차피 선로에다가 연결한다 해서 따로따로 연결하든가 어쩌든가.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병렬 연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그런데 얘가 5. 두 기전력 차이가 100, 200 임의로 잡으셔도 되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100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갈 거고. 그러면 전류라는 것은 전압인 전이차죠. 그래서 200 빼기 100, 어차피 100이니까 결과가 100이고, 임피던스 10, 그래서 10A. 10A가 쭉 흘러간다. 그래서 여기서 50V 까먹고, 여기서 50V 까먹고. 그러면 이제 여기 200, 그렇죠? 200이죠. 그럼 여기 50 까먹으니까 150, 아니 200에 잡았으니까 150, 50 까먹으니까 100. 그래서 딱 떨어지게끔. 그림 그리시면 그냥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공식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 이건 공식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외울 필요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오늘은 사세가 각이 안 맞아서 6번 동기기를 병렬 운전할 때 유효 순환 전류. 유효라는 것은 유효전력 같은 유효가 들어가면 실제로 열 혹은 운동 에너지, 전도기 돌아간다는 얘기죠. 기계적인 에너지니까 빛 등등등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되는 걸 유효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게 움직인다는 말만 듣고 했을 때 원인이네요. 그러면 원인이 뭐가 실제로 뭐 틀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틀어진 거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즉 틀어진 것,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똑같은 속도로 돌고 있는데 샥 위치가 틀렸다 이거죠. 위치. 그 이해를 우리가 위상이다라고 할 거고요. 이 위상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주파수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좀 말이
말이 나머지는 좀 애매합니다. 아무거나 써놨어요. 저도 이게 도대체 기전력의 전류가 다른, 이게 무슨 전류가 다르다는 건지. 기전력은 전압이 발생하는 거고요. 부하가 걸려있는 것 따라서 전류를 보내주는 건데. 그래서 나머지 말은 정확히 정답이 아닌 것 외에는 좀 말이 어설픈 것들이 좀 있어서 정답 위주로 가주시면 되고. 7번. 병렬 운전 중에, 그렇죠, 위상차가 발생했다. 다 똑같고 위상만 틀리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는 게 제일 좀 확실해서, 이건 이제 원인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선을 그어도 다 길이 똑같다는 건지 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는 똑같아요. 크기는 똑같고, 이 기준값에서 봤을 때 얘는 30도가 빠르고 얘를 30도가 늦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늦는 차이만큼,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둘이 빼버리면 차이가 이렇게 나와버리죠. 이 차이만큼이 나오는 겁니다. 이 차이만큼. 그래서 이 차이가 생겨버리니까 마치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100V, 200V 차이 나는 것처럼 위상만 틀려도 이미 전압차가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전압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류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래서 잠깐 한 단계 더 꽂아놨네요. 그러면 이제 얘는 전압이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압이 높은 거니까 전압을 낮추는 쪽으로, 얘는 전압이 낮으니까 높이는 쪽으로 전압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위상이 일치하는 경우보다 출력이 감소한다. 출력이라는 거, 출력은 유효분이라는 얘기고요. 유효분이죠. 자, 그런데 전압, 얘는 원래 이쪽이 목표라고 했을 때요, 이쪽은 뭐 직각이죠. 그럼 얘는 유효분인가요? 무효분인가요? 그렇죠. 그것부터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얘는 당연히 유효분이 될 거고요. 저항이니까. 얘는 무효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를 편의상 100의 0도를 잡고, 여기를 뭐 4로 잡겠습니다. 4, 3. 전압은 어떻게 뜨죠? 각각 전류부터 구해야 될 거고, 전류는 이제 저도 이건 자신이 없어서 계산기를 눌러야죠. 전체 값은 알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20에 몇 도 뜰 건데 각도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저 값이 이제 전류가 회로를 지나가면 저항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여기를 VR로 하겠습니다. 여기 VL로 하고, VR은 I의 R, 즉 그래서 이게 4, VL은 이게 3i. 그러니까 처음에 거는 400에 4 플러스 3i. 그럼 80에 36, 혹은 64에 48. 그다음에 얘는 36에 48 플러스 60에 53. 그 다음에 전류만 따로 봤을 때
16에 12 혹은 20에 36. 자, 그럼 전류하고 전압 중에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유상을 보겠습니다. 전류 유상하고 저항에 걸린 유상하고 동일하죠. 이제 전류의 유상은 마이너스 36도, 전압의 유상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유상은 마이너스 36도. 그리고 코일에 걸리는 유상은 53도. 그러면 이때 전압과 전류,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유상차는 얼마예요? (36도) (53도) 뭐 대략 90도 나죠. 정확히 90도 납니다. 유상차가. 그래서 이쪽으로 유상차가 항상 90도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건 무효분이죠. 예, 무효분이라는 겁니다. 무효분. 그래서 위상차가 90도가 나는 건 다 무효분이 처리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리가 소리 났지. 그래서 다시 이 문제로 오셔서 자, 얘는 유상차를 없애려고 움직일 겁니다. 유상차를 없애려고. 유상차를 없애려고 할 거고, 유상차가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실제로 발전기가 벌어졌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마찬가지로 발전기 하나가 이렇게 돌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돈다. 이게 실제로 그 각도가 벌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치돼 있는데 벌어진 건가요? 그냥 전압만 벌어진 건지 실제로 기계가 벌어져 가지고 벌어진 건지. 그래서 발전기 이렇게 하나 있다. 똑같은 속도로 돈다고 했을 때요. 예. 뭐 똑같이 맞춰지면 이게 그냥 똑같이 가겠죠. 똑같은 각도로 해서 쭉 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제 어떤 원인이 돼가지고 하나가 늘어졌겠죠. 그게 당연히 그 물리적인 거겠죠. 물리적으로 벌어져야 벌어지는 거니까 위상차라는 것은. 그러면 그 유해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서로 이제 쫙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발전기를 하고요. 2번 발전기. 그럼 1번 발전기는 빨리 가고 있죠. 빨리 간다는 의미는 부하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적다는 얘기인가요?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가볍고. 얘는 무겁고. 그러니까 A의 짐을 덜어가지고. 얘는 짐을 덜어줘야 되고, 얘는 짐을 넣어줘야 되고. 그래야 딱 이제 만나겠죠. 그러면 이제, 위상이 일치하는 경우보다 출력이 감소한다. 한번 해보시고요. 딱 이제 짐을 덜어주고, 늘려주고 하니까 똑같다 이거예요. 결론은 똑같다. 출력은 똑같다라는 거고, 부하분담, 당연히 방금 했던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이건 저는 정확히 아주 명쾌하게 맞는 말이다라고 이해하실 거고, 그 다음에 무효순환 전류가 흘러 전기자 권선이 과열된다. 얘는 지금 실제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 자, 그 다음에 4번 동기 화력이 생겨 두 기전력이 유상이 동상이 되도록 작용한다. 지금 이거 맞춰지고 있는 거죠.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일치하는 것을 동기화라고 하니까. 그러면 4번도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 이 3번은 확실히 틀렸고, 2번은 이제 이렇게 한번 붙여야 되겠죠? 이 둘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고르라 라고 하면 우리 항상 포커스 쓰는 게 이 동기 화력 이 부분을 포커스를 잡습니다. 동기 화력을. 그래서 이것도 4번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굳이 이 말을 그죠? 꽃도 잡을 건 뭐 꽃도 잡으려고 한도 끝도 없긴 하겠지만 딱 떨어지는 건 4번이 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두 대의 동기 발전기가 병렬운전하고 있다. 무효 횡류. 그러면 이제 얘는 뭐 실제로 뭐가 벌어졌다거나 기계적으로 벌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나도 없어요. 무효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떤 경우만 그래요? 위상이 틀어졌다거나 주파수가 다르면 이게 이제 유효분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는 다 무효분이다. 그러면 그 위에가 있었던 게 뭐예요? 뭐 퀴즈 파상원. 즉 병렬운전이란 것은 병렬운전이 일치하여 병렬운전 조건이란 것은 이건데 주파수하고 위상은 유효분에 속하는 거고 주파수와 위상이 다르면 유효분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파형 전압 요거는 이제 상회전 방향이고 무효분에 속하는 상회전 다르면 단락사 보니까 이 두 개가 바로 전압이 틀린 경우죠. 그래서 여기는 아예 자체가 전압이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 두 번째 얘라는 것은 하나는 내고 뭐 하나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이 두 경우가 바로 무효분이 생겨서 전압을 맞춰주려고 하는 과정이다. 자, 그러다 보니 그 중에서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둘 중에 하나 답이에요. 하나는 얘는 이제 뭐라고 얘는 그냥 무효 순환전류를 하고 얘는 고조파 분이 섞여 있는 무효 순환전류라고. 얘는 어차피 두 개 정연파죠. 정연파고 얘는 비정연파고 비정연파가 있으니까 고조파가 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맞는 것이 여기 있네요. 여기. 기전력의 크기 매에서는 이제 얘를 답으로 해서 뭐 고조파라고 적혀 있었으면 파형이 달라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고요. 9번에 두 대의 동기발전기가 병렬 운전하고 있다.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 경우. 그러면 유상이 틀어졌거나 주파수가 살짝 틀어진 겁니다. 살짝. 주파수가 많이 틀어진 것은 단락사하고 똑같기 때문에 살짝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위상 하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이제 주파수가 조금 다르면 그래서 당연히 주파수가 다르면 이제 무효가 아니라 유효분이 이제 작용을 해서 이 각 틀어진 거 실제적으로 기계적으로 틀어진 걸 잡을 똑같이 맞추려고 이동을 할 거고요. 이것도 당연히 뭐 유효 그렇죠. 여기 유효 맞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요동치고 권선이 가열된다. 주파수가 틀리니까 주파수를 맞추려고 똑같이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한쪽은 주파수가 빠르다는 얘기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인가요? 뭐 어떤 얘기인가요? 온도기가 그죠? 그렇죠. 온도기가 빨리 돌리니까 주파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파수가 빠른 것은 온동기의 연료를 좀 빼주고 덜 주고 주파수가 느린 것은 온동기 연료를 좀 더 주고 그렇게 해서 맞추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인지적으로 맞추는 거고 조그만 차이라면 발전기 자체에서
전화만 출력을 하듯이 맞춰버려요. 그럴 때는 이제 출력이 유동은 치고 권성이 가열되는 이쪽 부분으로 둘 중에 답은 3번도 맞고 4번도 맞아요. 3번도 맞고 4번은 맞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4번으로 해주시는 게 더 맞는 얘기다. 근데 아마 이거는 고쳐서 나올 거예요. 고쳐서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보통 설명 안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통 지워버리고 얘를 정답. 얘 이런 말 없으면 얘 정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사 문제를 이렇게 식으로 내면 안 돼요. 실은 기능사 문제뿐만 아니라 왜냐면 딱딱 떨어지게끔 내야 되는데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려면은 시간을 더 많이 주던가 단계라는 게 다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 삼상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거. 그렇죠? 그럼 순식값 적으셔서 지금 갑자기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5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와 있어서 혹시 뭐 연락 온 게 있나, 문자 없고 카톡 없고. 지금 그래서 배창혁 한테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사무실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 왔다. 배창혁 분한테 문자를 보낼 의도가 없습니다. 생각도 없고. 무슨 일이 있겠죠. 뭐 안 좋은 일만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자, 그럼 병렬운전 조건 이제 순식값만 적으시면 그러니까 이제 아닌 거. 근데 갑자기 회전수가 같을 것 맞는 말 같은데 왜 아니라고 할까요? 어제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것 중에 하나 답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극수가 다르면 회전수 달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2극이냐 4극이냐. 그래서 주파수 60도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아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같은 문제네요. 그래서 회전수는 달라도 극수에서 커버 치면 되니까 관계없다. 그다음에 14번은 다르네요. 14번은 병렬운전에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 그럼 이제 우리가 외웠던 거 그대로 순식값하고 이제 얘가 아니죠? 역률이 아니다. 그 다음에 15번 동기 검정기.
그러면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검정이란 말이 검정, 즉 정확도를 검사한다. 뭐 쉽게 풀이하면 그래서 동기 상태를 확인하는 기계. 즉 실제로 발전기, 동기 발전기를 실제 병렬 운전한다는 건 어떻게 운전하는 거냐? 먼저 첫 번째 발전기를 돌려요. 그리고 이제 전압을 맞춰놓고, 전압을 원하는 값을 맞춰놓고 딱 스탠바이 시켜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발전기를 돌려요. 그리고 바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서로 뭐 발전기 돌릴 때 위상 딱 들어가가지고 터빈 위치 딱 맞추고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위상 당연히 안 맞아, 당연히 위상은 안 맞아 있을 거예요. 뭐 주파수에 어느 정도 맞았다 손 치고, 전압 어느 정도 손 맞았다 손 치고. 그래서 이제 가장 보통 일반적으로 위상이 안 맞겠죠. 위상이 안 맞을 거니까 위상은 연료를 조정해가지고 좀 늦게 이렇게 하면서 위상 맞추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위상이 어느 정도 비슷한지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5차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자기가 맞추니까 그래서 5차 범위 내에만 오게끔 그래서 그 범위 내에 있는지를 검출하는 장치가 바로 동기 검정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상차다. 16번 원동기에 필요한 조건 안 배웠는데 나왔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발전기만 했어요. 그래서 발전기를 돌려주는 애를 보통 이제 원동기라고 하고 그러면 원동기는 뭐 다른 걸로 보면 전동기라고 보시면 되죠. 전동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전동기는 가장 핵심사항이 뭐라고요? 바로 토크하고 속도겠죠. 그래서 오는 동안에는 이제 각속도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파형 국정, 균일한 각속도와 기전력의 파형이 같을 것. 원동기하고 기전력의 파형하고 물론 기전력의 파형 같은 경우는 영향이 있죠. 직선 왕복 운동하는 거랑 그냥 물레방아처럼 연속으로 쫙쫙 도는 거랑은 그래서 뭐 일단 뭐 아쉬운 대로 없으면 얘로 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체크해놓고 2번 균일한 각속도와 뭐 틀린 말 아니고요. 틀린 말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균일한 주파수와 적당한 속도 조정률 물론 각속도라는 거하고 주파수랑은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요. 주파수는 누구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발전기 관점에서 보는 거고 원동기는 내가 급해 죽겠는다. 그렇죠? 그래서 좀 수상하고요. 뭐야? 주파수 각속도구나.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고르라면 딱 2번 하나 있죠. 그래서 가장 올바른 것은 토크 각속도. 특히 이제 속도가 중요하겠죠. 속도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발전기의 주파수, 발전기의 위상 이런 것들이 결정돼 버리니까. 그래서 운동기는 각속도랑 토크가 있습니다. 17번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것. 그래서 뭐 나머지는 다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왜 3번은 또 아니 2번은 왜 용량이 같으면 당연히 좋은 거고 달라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달라도. 그래서 뭐 쉽게 해서 큰 애랑 작은 애랑 나란히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당연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용량이 같으면 좋고 뭐 다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쉽게 생각하면 그거랑 똑같죠. 우리나라 전체 발전기도 당연히 있을 거고 발전기가 다 사이즈가 다 똑같냐? 그건 아니니까. 또 거기다가 또 뭣도 있어요?
발전 사업자만, 다 발전 사업자죠. 예. 그러면 이제 석탄, 가스 떼서 하는 발전소도 있겠지만 태양광 발전소도 있고, 그래서 용량이 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18번에 2대의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하고 있다. A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A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니까 당연히 뭐가 커지죠? 당연히 커지는 것은 전압이 커지죠. 네, 전압이 커집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전체 조건 말 안 하더라도 다 똑같은데, 이 하나만 그런 게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A 발전기의 전압이 B보다 크겠다. 네, 클 거예요. 자, 그럼 전압이 커지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전압이 커지면, 전압 큰 거 먼저 씁니다. 네.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하 분담이 늘어나겠죠. B 입장에서는 널널해지고. 네. 그래서 이거를 말로, 이거 요거는 말로 좀 애매해서 그림으로 할게요. 다 똑같고, A 발전기의 전압이 이렇게 되고, B 발전기의 전압이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 그냥 봤듯이 변압기 병렬 운전과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면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고,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역률이 나빠진다는 건지. 그러면 이 두 개 차이만큼 안에서 이 차이만큼이 이 차전압에 의해서 안에서 전압 갖게 하려고 뺑 돈다 이거예요. 순환 전류가. 자, 근데 일단은 어차피 여기 상태에 있고 부하 전류가 있었겠죠. 이렇게 부하 전류가 각각 자기 용량에 비례해서 쏟아내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볼게요. 얘 둘이 뺀 것이 이거니까 빼볼게요. 이렇게 실제로 줄을 빼서 딱 빼니까 딱 이거만큼에 의해서 이 차이만큼에 해서 발전기 내부에서 전류가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그 발전기 내부에서 흘러가는 순환 전류, 그 순환 전류라는 것은 위상이 기전력보다 위상이 동상일까요? 90도 진상일까요? 지상일까요? 그럼 발전기 내부 임피던스만 생각해. 내부 임피던스가 뭐냐 따져야 되죠. 발전기 내부 임피던스는 근데 제가 설명 중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 부분 하시면 돼요. 발전기 내부 임피던스는 뭔 물로 구성되어 있나요? R하고 L이죠. 어제도 발전기 임피던스라고 하면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적는데 보통 압도적으로 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동기 임피던스 얘만 따로 동기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등 쳐버리니까 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코일러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얘가 원인이니까 이렇게 전류가 그래서 얘가 무효 순환 전류라고 합니다. 이 전압은 90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무효분. 그러면 얘가 이제 흘러요. 흐르니까 흐릅니다. 얘가 A 발전기, B 발전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전류가 이쪽으로 혹은 이쪽으로. 어차피 다 알아 필요 없고 그 부분 그냥 캐치하시면 됩니다. 부분. 예. 자, 지금 A 발전기가 전압이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전류는
1번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1번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고요. 얘는 정방향이고 얘는 역방향이죠. 역방향이에요. 네. 자, 그러면 원래 둘이 병렬운전이니까 발전기 A, 발전기 B 똑같다면 아무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보게 되니까, 내부에서 보니까 이 둘이는 서로 극성이 반대죠. 반대 극성이에요. 내부에서 보면. 외부에서 밖에서 봤을 때는 나란하네 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서 딱 들어가거든. 얘는 나오고 얘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내부에서 보면 이 둘이는 이렇게 걸리는 거죠. 내부에서 보면. 예. 자,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 봤을 때 얘 기준이 이쪽 방향이었다면 VA가 이쪽 방향이었다면 VB는 어디 방향이에요? 당연히 이쪽 방향이 될 거고. 자, 그럼 당연히 이쪽에서 전류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내부 순환 전류도 있지만 부하 연결되어 있으니까 부하 전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전압 상황 해소하려고 그거만 포커스가 되면은 얘만 포커스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역률 여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부하 전류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하 전류가 또 나갑니다. 나가는 거. 얘도 흘러나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의 부하 전류가 A 발전기 부하 전류를 IA라 하고, 자, 그럼 B 발전기의 부하 전류는 IB라고 할 건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전류 그림을. 저 그림에다가.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A 발전기 이렇게 그렸다는 것은 부하가, 전압이 전류보다 빨리 있으니까, 부하가 당연히 L부하라는 현재 깔고, 뭐 똑같은 얘기니까. 당연히 B부하도 L부하겠죠. 동일한 부하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화살표가 이쪽으로 와야 될까요? 이 전류 화살표가 이쪽으로 와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와야 될까요? 위쪽 아래쪽. 위쪽 아래쪽 정하는 것은 위상이 전압 기준으로 늦을 거니까 늦는 쪽이 1번이냐 2번이냐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늦는 쪽은 우리가 반시계 방향 돌리는 거니까 얘가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당연히 그렇죠. 여기 전압이 빠르다고 느끼는 건 얘가 앞에 있으니까 빠릅니다. 이쪽이 더 네, 그렇죠. 빠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둘의 차이가 이만큼인데 이것 때문에 이만큼이 안에서 돈다고 그랬죠. 순환전류가. 그럼 당연히 이 전류가 이제 각각 부하 전류 다 포개지는 거예요. 포개질 거예요. 포개지니까 그래서 다시 발전기 전체로 봤을 때, 각각 발전기 자체로 봤을 때, A 발전기는 이렇게 전류가 될 거고, B 발전기는 이렇게 되니까, 여긴 역률, 각도가 더 벌어졌고, 여기는 줄어들었고, 해서 역률은 전압이 큰 애가 나빠지고, 그냥 듣고 넘으시면 됩니다. 다 캐치되는 부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전압이 높은 곳은 역률이 안 좋아지고 전압이 낮은 곳은 역률이 높아졌다 하는 게 답이 됐더라. 되게 좀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사항만 그냥 부분적으로 캐치해 가시게요. 그리고 나중에 하실 때 절대 3번, 4번 답이 아니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거는 쉽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같진 않을 거다. 이건 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찍을 때 1번이 적으면 1번, 2번이 적으면 2번. 네, 이렇게 하시면 확률 25%에서 50%로 확 튀는 거니까. 거의 지금 18번 문제는 기사 문제예요. 딱 설명하는 거 들으시면 이제 이거 기사 문제구나 느낌이 이제 오실 겁니다. 뭔가 쥐가 말을 되게 많이 한다거나 그러면 참고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드디어 또 챕터가 바뀌네요. 이제 뭐지? 운전. 네. 전동기로 넘었네요. 전동기. 네, 전동기. 그러면 이제 전동기도 다 똑같은데, 그럼 전기 전동기만의 고유한 특징들 볼 건데, 뭐 일단 먼저 전기자 반작용부터 볼게요. 전기자 반작용은 동기 발전기의 반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동기 건 하지 마시고 발전기 걸로 해서 뒤집으면 된다. 결과를. 네. 그 다음에 V곡선이라고 해서 얘는 별표. 뭐 50% 확률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50% 확률로. 그래서 그럼 동기저장기의 위상 특성 곡선이다 라고 해서 아까 우리 발전기 할 때 뭐 계좌 전류가 올라가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머리 아픈 얘기하고 있었죠. 그거에 대해 사실 그 얘기 또 할까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부족 여자가 부족해, 여자가 남아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공부 덜 하신 겁니다. 여자란 말 들으셨을 때 항상 자속을 만드는 거 여자가 부족하니 남는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할게요. 두 개의 발전기가 있는데 한쪽에 여자를 올려버리니까 한쪽에 여자를 올려버리니까 머리 아프실까요? 한쪽에 여자를 올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자를 올리니까 얘는 전류가 여기 있다. 전류가 커져버렸죠. 커져버렸어요. 결론적으로. 네. 얘는 전류가 작아졌고 결론적으로. 네. 이 특성을 이용해서 위상 조절, 즉 역률 개선을 목적으로 쓰는 게 바로 동기 전동기의 위상 곡선 혹은 V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현재 가장 그냥 이 상태가 뭐냐면은 참고로 물론 이 전동기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전동기를 이렇게 운전합니다. 왜냐면은 아예 원래 전동기 운전을 하면 전동기 자체는 코일이 있기 때문에 무효 전류가 강히 발생을 하고 하는데 얘는 조정을 해버리면 무효분을 아예 없는 채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 실제로는 당연히 그럴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류를 계단 전류를 늘려버리면 전류가 늘어납니다. 아까 그 그림 보셨죠? 늘어나는 거. 거꾸로 줄이면 줄어들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반대쪽 상황도 마찬가지로 어느 기준치를 넘겨서 더 줄여버리면 또 늘어나요. 그래서 이 기준치가 뭐냐 바로 역률 100%일 때 이번 이 곡선이 뭐냐면 계좌 전류하고 부하 전류 이 두 개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현 상태, 즉 현재 이쪽은 어떤 상태냐면은 부하 전류가 없는 상태죠. 아예 계좌 전류 값은 있는데 계좌 전류가 예를 들어서 4A인데 부하 전류 쪽은 아예 빵이죠. 그럼 이건 어떤 상태일까요? 상태가 부하 전류는 빵인데 계좌는 공급되고 있고 정지된 정지 상태 아닙니다. 정지된 건 아니고 지금 회전하고 있는 거 공회전. 물론 이제 뭐 베어링 마찰선이니 풍선이니 이런 철선이 동선이 싹 털어버리고 그런 손실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 딱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손실들이 있으니까. 이제 무부하 상태라면 여기만 그렸어야 하는데. 무부하 상태라면 다시 그릴게요. 무부하 상태라면 손실이 없다면 딱 이 자리에 있을 건데 손실이 있으면 한 이 정도 전류값이 뜨겠죠. 물론 계산 전류를 딱 어떤 점에다 맞춰놨어요. 일부러 이 상태로 해놓고 이제 계산 전류만 그냥 늘려버리면 전류가 탁 튀어나와요. 근데 이 전류가 튀어나오는데 이 전류가 하필 진상전류랍니다. 진상전류. 진상전류가 진상전류 튀어나오고 어떤 특정 값에서 줄여버리면 지상전류가 나와요. 그래서 진상하고 지상전류 바뀐 거 없으면 하나도 그냥 여기까지만 조정하는 거예요. 그 원리는 아까 전압 크기 바뀌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뭐를 하냐, 만약에 선로 측에 즉 전원 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발전소가 이렇게 있을 거고 선로도 막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부하가 쫙 걸려 있겠죠. 근데 부하에서 L부하가 대반일 거예요. L이. 그래서 L이 많이 걸려 있으면 여기 무효분이 많이 가야 되죠. 많이 가야 되는데 뭐를 할 거냐면 여기서 딱 해서 여기 무효분이 너무 많이 나면 손실이 너무 자체로 손실이 좀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무효분을 줄이면 됩니다. 줄이는 척 하면 돼요. 즉 어떤 거냐면 그래서 무효분이 이만큼 지나갈 거예요. 실제 지나가고 그럼 여기서 반대되는 걸 딱 쏴요. 그러면 딱 이것만 지나가는 것처럼 가요. 그러면 겉보기로는 딱 손실 줄어들잖아요. 실제 손실 줄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조상기, 이 조상기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위상을. 즉 역률 계산. 예를 들어서 자 이게 IR이다. 그럼 당연히 IL은 그죠? IL은 코일이니까 90도 위상이 IR이 여기라는 얘기는 전압이 여기라는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얘 때문에 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면 진상물을 가지게 되면 실제로 이제 솔라일은 이거밖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시험 나오는 거 딱 이거예요. 요거 하고 이쪽은 지상, 이쪽은 진상. 그럼 진상은 콘덴서, 지상은 리액터. 그리고 원래 애들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상을 보내려면 리액터를 넣으면 되는 거고 진상을 보내면 콘덴서를 붙이면 되는데 이 동기, 전동기 얘는 그냥 둘 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동기, 전동기 얘가. 그래서 역할을 이때는 이런 역할을 하고 이때는 이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로 시간 타도록 하겠습니다.